자, 식사 다 하셨고 문제도 다 푸셨는데 오늘 한 거는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개발법 정비법 투입하니까 원래 중간고사에 절반 딱 맞춰놓고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오늘 한번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도 오늘 한 거는 좀 할만한데 뒤쪽 가면 좀 힘들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자, 바로 1번부터 바로 풀겠습니다. 1번. 국토개발법에서 광역도시계획 관한 설명이다. 우리 3주 전에 이제 요약책 가지고 할 때 좀 외워야 될 거는 좀 외워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보자마자 이거부터 가야 돼요. 왜 안 먹지? 잠깐만요. 됐지? 됐어. 여기 보시면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했는데 딱 지문 1번에서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 지문 딱 봤을 때 10년 단위란 말은 제가 제 입 밖에서 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저랑 같이 1년을 같이 살았는데 10년 단위로 짠단 말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보자마자 처음 듣는 건데 일단 좀 틀린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체크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은 2, 3, 4, 5가 다 맞기를 바라야 되는 건데 그럼 2번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도지사가 광역도시에 수립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을 안 했어. 누가 직접 짜냐면 도지사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짤 수도 있어요. 그럼 도지사가. 그럼 지가 짜고 지가 승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광역도시에 수립하면 본인이 확정하는 거니까 국장의 승인을 얻지 않는 거죠. 근데 2번을 상당히 많이 찍어요. 도지사 윗사람이니까 국장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없고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때는 승인 얻지 않는다. 이 질문 많이 나와서 한번 또 낸 거고 3번. 자,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고개 들어보실래요? 특광, 특시, 군이니까 시군을 관리하는 사람은 도지사고 시도 관리하는 사람은 국장이니까 국장 아니면 도지사밖에 지정을 못해요. 같은 도면은 누가 지정해야지? 도지사가. 그래서 3번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제하는 게 맞다. 이거는 3번 찍은 사람은 아마 전 우주에도 없을 거예요. 내 눈 똑바로 바라봐. 한 명이 흔들렸어 지금. 어떡하니 이거. 4번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다. 그럼 이제 둘이서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공동이나 단독으로 윗사람인 누구한테 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네. 5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는 필수적 사항이죠. 우리 공법에서 행정계획에서 기초조사 하여한다인데 도시군 관리계획만 이거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토지적성 평가 같은 걸 이미 해놨거나 도심지 위치한 지역은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광역은 그런 거 예외가 없기 때문에 필수사항입니다. 맞고 그래서 답은 1번 10년 단위 이런 거 없고 옛날에는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했다가 장기 계획인데 굳이 수립 시기를 좀 따로 정할 필요 없어서 다 삭제된 규정이에요. 10년 단위, 20년 단위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고 2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기준은 하면 누구예요? 근데 국토교통부 령이니까 답은 2번 찍었겠지 설마. 다른 걸 찍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 이거 맞았다고 이러는데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 맞고 여기서 기준하면 원래는 우리 국장인데 국토교통부 령으로 하는 거 딱 하나 있었어.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만 국토교통부 령이고 나머지 다 국장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3번 시장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했다. 그러면 시장군수니까 시군 의회 의견 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시 또는 군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고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는 때에는 당연히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승인 얻어야 된다. 그냥 법조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거 다. 5번 특광, 시장, 도지사와 시장 또는 군수는 얘 타당성부터 몇 년마다? 5년마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 재검토하여 정비하여 타당성부터 몇 년? 5년. 5년마다 하는 거 5개는 그냥 이제 그래도 공부 좀 됐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5개만 있어요. 광역은 없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은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끝났고 관리계획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한다는 얘기는 도시는 특광, 특특, 시군이니까 위반권자는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예요. 이걸 높은 사람부터 써라 그러면 국장, 시도지사, 대장, 시장, 군수 이렇게 해야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근데 여기서 이 군은 도시의 그 광역시에 있는 군은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제외해야죠. 광역시장이 짜니까 1번은 맞고. 이 주민은 도시군 오른손에 도시군관리 도서랑 왼손에 계획설명서를 들고 기반인서 설치해 주세요. 기지산지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기반인서를 제한할 수 있죠. 맞고. 3번 도시군관리 위반을 위한 절차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영의자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의견을 어떻게 들을 거냐. 이건 이제 대통령 영에서 기준을 정해 줄 테니 조례가 정해라. 왜?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4번 혹시 이거는 기억나야 되는데 시수 이거 진짜 4번 안 찍으면은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야, 인간. 걱정하지 마. 인간이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지정될 당시에 착수했다라고 해도 얘는 결정에 관계없이 그냥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가와랑 수산은 매도올레 신고, 3월내 신고하고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4번 틀렸네. 정답 4번이고 5번 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 중에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할 때, 자, 건축물의 배치,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는 건축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위원회를 끌고 들어와야지? 건축위원회. 그래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으로 하는 심의 거쳐라. 지구단위 관련됐을 때만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거는 다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쉬운데 다른 게 헷갈리면 그래도 내가 아는 거 찍어야 돼 항상. 도간농자 중에 용도가 지정 안 되면 가장 센 거 적용하니까 어디가 세죠?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용적률을 적용할 때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그럼 어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 적용한다. 요거는 맞잖아요. 근데 관리지역은 보생계인데 가장 센 게 보전관리라 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용적률을 따라갈 때 생산관리가 아니라 보전관리가 해야지. 답은 2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3번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버리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얘 원래 있던 데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지정고시 되는 순간 국토개법률에 따라 어느 지역으로? 농림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근데 여기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 보존산지는 집이 두 군데라 보존산지로 바뀌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이다. 그래서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답은 일단 2번이었고 그 다음에 4번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 자, 매립한 이 목적하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이 같으면 특례인데 다르면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무슨 계획 짜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속할 용도지역은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지정해야 된다. 맞고 어항 택산전할 때 택지개발지구는 무조건 도시로 본댔죠. 특지개발지구 지정고시가 되는 순간 국토개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깔끔하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까지는 다 맞았죠? 네. 눈빛이 3명이 흔들립니다. 네. 5번. 이거 최근에 했던 거라서. 5번은 이제 개발행위 관련된 건데 이게 옳은 거 찾아라면 이제 이게 어렵기 시작하지 이제. 틀린 거 찾아라 할 때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옳은 거는 이제 4개를 찾아내야 되니까 틀린 거를 일단은 1.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병 한 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당연하죠. 벌 줘야지. 우리 제일 센 게 시가와랑 개발행위 허가 위반하면 몇 년 몇 천? 3년 4천 형사처벌 가능하죠. 그리고 토지의 원상회복 명할 수 없다. 아니죠. 위반한 자에 대해 1단계가 원상회복 명령, 안 하면 행정대집행, 3단계가 3년 3천이었잖아요. 가능하죠. 근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리고 항상 문제 지문에서 개발행위라고 할 때 경작이란 말을 썼어요. 그럼 경작은 농사짓겠다는 거니까 얘는 규제 대상이 아니야. 그럼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틀렸고 도시공객 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얘는 개발행위 허가가 아니라 시식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시식의 인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도시공객 사업은 공익사업이라서요. 그리고 4번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지 않는 그냥 일반 개발행위다. 상업지역의 면적이 8,000제곱미터에 형질 변경할 때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 잠깐만 보세요. 주상생자는 얼마 미만까지 허용해 주겠습니다. 1만. 1만 미만이어야지 일단 허가 기준에 맞는 거죠. 1만 미만이면. 자, 여기 무슨 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면 8,000이면 1만 미만이네. 기준에는 맞는 거죠. 기준에 맞는 거니까 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기준 면적 기준 1번, 나머지 4가지 기준 다 맞으면 그때는 허가 해준다는 거죠.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허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허가 해주겠다는지 허가를 언제 안 받는다고 그랬어 내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허가 기준에는 적정한데 나머지 기준이 맞으면 허가 받아 가능하다 이랬어야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질문 없어요. 됐고, 그리고 우리 하늘이 주신 선물이 뭐였죠? 지구다니게 가고 동생이 뭐였지? 성장 관리관이 있었죠. 그 두 가지를 만약에 할 때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심이고 뭐가 안 거친댔잖아. 그럼 지구다니게 수립된 지역이면 토속 채취량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심이 안 거쳐요. 지구다니게 가고 성장관리 수립한 지역은 심이 거치지 않는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 1, 2, 3까지는 괜찮은데 4번 아니면 5번이 이렇게 돼요. 항상. 그 옳은 거 찾아라니까 좀 어렵잖아. 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답은 5번. 6번 오늘 했네 이거 오늘 했어. 그럼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 시설부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매수 청구는 할만하겠다 이거. 해볼게요. 자,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자, 해당 부지 지목이 일단은 뭐네? 대. 그러면 이 소유자가 매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 장기 미집행이라 했으니까. 2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 받으면 자, 받았어. 언제까지 통보? 6월. 6월 안에 매수 여부 결정하에 통보하고 2년 내 매수죠. 근데 매수 청구 들어와서 매수무자가 매수해야 되는데 안 하겠대요. 그러면 진짜 미안하니까 조금 미안하니까 진짜 미안하니까 공. 그럼 몇 층 이하짜리? 순수 단독은 돼도 다가구는 안 돼요. 다가구는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보상금 되게 많이 나가서 단독 순수 단독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건축할 수가 없다. 답 몇 번이네? 3번. 4번. 매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몇 년 안에 매수해야죠? 2년.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맞고. 주어가 지자체라고 줬기 때문에 매수무자가 지자체입니다. 토지 소유자 원하니까 현금 대신에 뭘로?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가 있다. 여기 지자체라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래도 오늘 아까 풀었던 문제들하고 비슷하니까 좀 풀을 수 있었고. 자, 7번으로 가볼게요. 거기 국토기 법령에서 개발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허가 기준이 그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데 우리 용도가 3개 용도가 있어요.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있는데 그 용도 안에 들어갈 말로 이거 그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시가화 용도는 주상공이잖아요. 주상공, 주거, 상업, 그럼 들어갈 거 공업이죠. 그럼 첫 번째 들어갈 거가 공업지역 있는 게 1번 아니면 4번, 5번이네. 그 다음에 2번. 자, 유보 용도는 현재 개발은 하지 마세요. 일단 나중에 조금 허용하겠다. 심의 통해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게 계생자죠, 계생자. 계생자니까 이게 생산관리 써 있어야죠. 그럼 생산관리 써 있는 거는 5번밖에 없네. 끝. 나머지는 다 보존 용도니까 다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니까 답은 5번이 맞네. 지금 뭐 푼지 알겠죠, 이거? 답은 일단 5번인데 주상공은 시가 용도, 계생자 유보 용도, 나머지 보존 용도 이렇게 하시면 돼. 답은 5번이었고 8번 가겠습니다. 국토개혁 법령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 왜 예를 지어했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여기는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해당 지역은 행위 제한이 뭐 되는 지역? 완화되거나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하유한다. 용도 지역이 바뀌는 바람에 행위 제한이 뭐 되는 지역? 완화.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에 그 지역의 몇 프로? 20%. 개발행위 허가 신청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에 20% 이상 증가되면 지정 하유한다는데 그럼 없는 지역은 완화되는 지역이 아닌 반대말이 뭐죠? 그럼 강화되는 지역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1.
30만 제곱미터의 시가와인데 30만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시가와가 뭐 되네 이거. 해제되면 행위자한이 뭐 돼요? 완화 지정해야 되고. 이 계획관리인데 아파트 개발하려고 이종 일반. 자, 용도가 바뀌면서 행위자한이 뭐 되네? 완화. 3. 일종 일반 주거인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거는 절대 개발 안 하고 보존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일 수가 없다. 답은 3번이죠. 예. 이거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거로 가는 거잖아요.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전년도 개발의 허가 건수는 100건이었는데 전년도에 150건이면 50% 늘었죠. 20% 이상 늘었으니 지정하여야 한다. 5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 속하는 특광 특특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몇 퍼센트 이상 높네. 20%. 그럼 대상이다. 지정하여야 한다. 답은 3번.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는 읽으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9번 문제는 법령상 기반인설을 분류한 건데 그 중에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네. 자, 볼까? 이 박스에서 틀린 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까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면허시설, 폐차장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얘 같이 있으면 안 된댔죠. 얘 떨어져 있으라고 그랬잖아. 폐차장은 뭐 어디 있냐? 저기 환경을 기초로 복원하는 환경 기초시설. 그럼 기억 들어간 거 몇 번이야? 다 들어갔네. 다 들어갔네. 괜히 했어 이거. 거기 보시면 일단 확률은 기억이 틀릴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유통 공급은 유통 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방송통신 공동구 시장, 유류전 다 공급하는 거니까 맞고. 방제 재해 막자죠. 재해 막자. 하천 유수지는 홍수 막자. 저수지는 관문 막자. 방압 방풍 방수 사방 방조. 광장은 뭐니? 광장은 뭐야 이거? 넓다잖아 이거. 넓다니 공간 시설가 있어야죠. 이거 디귿도 틀렸네. 그 다음에 공간 넓다. 공원 넓다. 녹지 넓다. 유원지 넓다. 공공지 넓다. 맞고. 환경기초는 복원하는 거니까 하수도 처리, 폐기물 처리, 재활용 빗물 저장 처리, 수질 오염 방지 처리 맞는데 틀린 거는 기억하고 디귿. 기억 디귿 있어요? 1번이 답이네. 이거 기억 디귿인데 니을도 그런 것 같고 미음도 그런 것 같고 이게 시험장에서는 잘 확실하게 안 되죠. 그게 일단 답은 1번이었고 10번 가겠습니다. 10번은 국가산업단지를 국토개발법에서 정하려고 조성하려고 도시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매립구역이 속하게 될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이거 국가산업단지를 졸업하려고 이렇게 했대요. 이거 도시적인데 여기를 매립했대요. 매립했는데 국가산업단지래요. 국가산업단지라는 거는 공장이죠. 공장이면 공업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이네. 도시지역인데 무슨 지역이네? 도시역. 매립 목적이 동일하죠. 동일하면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걸 찾으라는 얘기죠 지금.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차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치고. 자 그럼 가볼게요. 1번 도시군관리 입안 결정조차 거쳐서가 아니에요. 거치지 않고도 도시적으로 결정된 거로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알아? 이걸 몰라. 그럼 나중에 뭐는 해야 돼? 고시는 해야 이렇게 썼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뭐야? 고시예요. 공유수면도 고시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공유수면 매립은 고시예요. 거기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도 썼어. 3. 도시군과 입안 결정자 없이 그렇지. 도시지역으로 아니에요. 지정은 됐지만 나중에 뭐를 해야 돼? 고시해야 돼. 그래서 3번, 4번 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4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보지만 공유수면은 고시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고시가 똑같잖아. 그래서 고시는 하여야 한다. 깔끔하네. 답 4번. 5번은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정 고시하는 건 아닙니다. 특례 규정이라서 답은 4번. 11번. 국토개혁 법령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는 건데 여기 보세요. 일단 매수 청구 나왔는데 틀린 거 찾은 거야. 이건 좀 어렵지 않아요.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매수 대상 토지를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목이
대. 답 1번이네. 1번이죠. 토지 소유자인데 지목이 뭐인자? 대인자. 10년 소유랑은 상관없어요. 결정되고 10년 동안 진행되는데 중간에 소유자 바뀔 수 있죠. 7년째 취득한 사람도 매청구할 수 있어. 10년 되면. 그러니까 결정되고 났는데 9년 됐는데 얘가 땅을 내놨어. 근데 나는 좀 아는 사람이야. 야, 1년 뒤에 매청구할 수 있잖아 이거. 싸게 사야겠다 해서 살 수도 있죠. 10년 되면 매청구하는 거지 10년 이상 소유하란 말은 절대 없어요. 10년간 안 했으면 매청구하는 거고 소유자가 지목이 뭐였던 대. 답은 1번이네. 이 매수 청구된 매수 가격 절차는 수용할 거였기 때문에 이 법에 없어. 특별한 규정이. 그러면 공치법 준용한다. 이거 아까 몇 번을 했네 이거. 3번. 채권 발행 절차는 지자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해당 지자체의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맞고. 4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일단은 받았으면 6개월 안에 통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소유자한테만 알리는 거 아니에요. 특광 특특시장군수한테도 알리는 겁니다. 조심할 거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뭐 통보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매수 청구 들어왔으면 토지 소유자 그리고 특광 특특시장군수에게 알려야 된다. 맞고. 5번.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입니다. 그럼 지자체면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그렇죠? 지자체일 때만. 정답 1번 되겠네. 됐고. 거기 12번이 국토개입 법령상 도시공계획 등에 관한 조사 측량,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 틀린 거. 여기 보실래요? 남의 땅에 들어갈 때는 침입하기 7일 전에 통지하고 들어가죠. 단 행정청은 뭘 받아요? 허가 안 받아. 비행정청은 허가. 그러니까 행정청은 출입증, 비행정청은 허가증. 그래서 행정청 허가 안 받는데 여기 국장하고 시도시장군수나 사업시행자가 조사 측량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운 거잖아요. 이 행정청이라고 썼으니까 얘는 허가받고 허가받지 않고 도시공개 시설사업 시행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후 틀렸네. 허가받지 않고 타인 토지 출입하기 7일 전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한다. 다 맞았는데 허가받은 후가 틀렸어요. 행정청 허가받지 않는다. 답 2번. 3번. 타인의 토지를 제도적 지장, 임시통로 사용하는 건 얘는 재산상 피해 주는 건 뭐도 얻어라. 동의. 그럼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얻어야 된다. 맞고. 4번. 일출 전 일모로 깜깜할 때는 그 당시에 있는 점유자,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 출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절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출입할 수 있는 경우 있다는 뜻이니까. 5. 토지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 출입 장애물 변경 제거 행위를 하려고 그럴 때 몽둥이로 거부하면 돼요? 수익 몽둥이 얼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한다. 쓱쓱 몽둥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답은 2번이네. 여기까지는 좋았어. 이제 13번 넘어오면서 이제 개발법은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에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 13번. 도시개발법령상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잠깐만. 국장이 할 수 있는 게 국, 중, 공, 둘, 천인데 요거일 때는 국장이 할 수 있는데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한테 요청해야 되고 지방공사도 시도지사한테 하기 때문에 요게 아마 답일 거예요. 아니면 기준을 갖고 틀리게 하거나. 그럼 거기 1. 관계 중이 뭐죠?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할 때 요청. 이 지방공사는 시도지사한테 가야지. 왜 국장한테 가요? 틀렸네. 답 2번이네. 여기 지방 보이면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방공사가 아니라 뭐 공공기관장이 현재 40만 제곱미터 규모로 제한한다. 그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방공사는 제한 대상자 아니다. 이번 둘 이상 시도 대도시 걸쳤는데 협의 안 될 때 국가가 할 때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빨리 할 필요 있을 때 답은 2번 되겠네. 됐고 1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올바르게 묶은 것에 의해서 보세요. 도시지역, 도관,
농자.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그럼 여기서 미개발지가 얘는데 녹지지역에서 보전 녹지는 개발 못해요. 도시개발하면 시멘트화돼서. 생산녹지, 자연녹지, 관리지역이 보생계. 얘는 미개발지라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렇게 묶여 있어야만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원래 개발이 가능했던 땅이 두 개가 있어요. 원래 얘는 뭐 한 땅이지? 개발 가능한 얘도 개발 가능한 땅. 얘는 계획의 관계 이시 없이 가능하다 해서 무슨 관리랑 계획관리랑 자연녹지 찾으라는 얘기죠. 4번에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 찾으라는 얘기지. 이게 그거예요. 계획관리 자연녹지는 광역이나 기본계 수립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답은 4번. 요 15번. 우리 기출됐던 문제예요. 도시개발 법령상 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이후에 지정하고 나서 2년 줄 테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데도 있어. 짧게 많은 지역이니까 미개발지죠. 미개발지 어디?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그 구역 안에 주상공 다도에서 몇 프로 이하? 30% 이하. 근데 거기 2번 보니까 해당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상업지역의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주상공 다도에서 30% 이하일 수가 없죠. 그럼 얘는 대상이 아니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지. 1번에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그리고 얘는 3번에 농림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자, 개발기 공모하면 구역을 지정해놔야 그 다음에 계획을 짤 수 있죠. 그리고 생산녹지, 여기 생산녹지. 그럼 미개발지하고 공모한 지역인데 2번에 주상공 다도에서 몇 프로 이하여야 되는데 30% 이하가 아니라서 얘는 해당되지 않는다. 답은 2번 이렇게 된 거죠. 16번. 15번까지는 다 맞았죠? 16번. 괜찮아요. 뭐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다 맞을 수도 있고. 아직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그러면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혼용 방식이 있는데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가 좀 제약이 심했다. 민간. 채권 발행할 때 지급 보증 받아라. 민간은 수용할 때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하더라. 그리고 채권 발행할 때 지급 보증 받아라. 선수금 땡기려면 공사 10% 이상 진척대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옳지 않은 거. 1.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여기는 면상이 총마잔 2분의 1,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네. 2번. 원래 전부를 환지 방식하면 여기 살고 있던 사람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와야 되니까 살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원칙으로 하는데 얘네들이 하게 되면 10년 걸리는데 지자체가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얘는 5년 만에 끝낸대요. 대신에 수익을 반등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 얻어라.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절반 동의 얻어라 해서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들어봤죠. 지자체 시행사유. 그래서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지자체 해주세요라고 뭐 할 때 동의.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할 때 그겁니다. 2번 맞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거기 들어보세요. 공법에서 미착수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년. 2년. 1년이네. 답 3번이네. 다른 거 몰라도 몇 년 안에 착수해라. 2년. 2년 안에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착수 2년, 뭐 유친 2년 뭐 그랬잖아요. 답은 3번이고. 미착수 나오면 무조건 2년 찍으시면 되는데 건축법은 공장의 경우에는 3년, 주택법은 5년, 특별건축구역 5년. 이게 다른 게 몇 개 빼고는 다 2년이에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도시개발조합은 개칠이라고 했죠. 개칠이 몇 명? 7명. 얘네가 작성한 거를 규정구역이라고 안 하고 정관. 그러면 7명 정관 이 법은 다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아야 되고 인가 받고 30일 안에 뭐야?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등기함으로 성립. 오케이. 맞네. 5번. 여기 나왔네요. 도시개발구역 전부 앉으면 전부 나갔다 전부 들어오니까 당신들이 하세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 시행자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우리가 못하겠다. 지자체가 해주세요. 그러면 동의 얻어와. 2분의 1, 2분의 1 동의 얻어라 했지. 그래서 답은 3번 미착수 2년. 그 다음에 17번. 다음은 도시개발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으세요. 라고 했네. 여기서 수용 방식 할 때요.
시행자가 거기 돈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받고 나가는 사람, 조금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주대책 마련해야 돼요. 대충 가서 살라고 그래야 돼. 마련해야죠.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맞고. 2번 조성토지 가격 평가. 이거는 이제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감정평가자가 평가하겠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다. 맞죠? 3. 시행자는 학교 좋은 거야. 폐기물 처리설 좋은 거, 청사 좋은 거니까 그럼 얘는 감정가격보다 이하로 줘도 되죠? 그러면 설치 또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급할 때 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 이하로 해야지. 이거 이하로 좀 남는 게 뭐가 있다고. 밑에다가 조성원가 이하 밑에 망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조성원 들어가는데 원가가 5천억 들었는데 3천억에 팔면 뭐가 남는다고 그죠? 원가는 받아야죠. 그래서 감정가격 이하로 해야 된다. 캐시. 답은 쉬웠네요. 그리고 4번 갈게요. 4번. 시행자는 나는 돈을 땡겨받고 싶어. 그럼 승인 얻어야 되니까 이 법은 다 누구? 지정권자. 승인 얻어서 개발사업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하는 자한테 먼저 선 받을 수 돈금이에요. 땡겨받는다 해서 전부 또는 일부 땡겨받을 수 있다. 맞고. 5번.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하려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법은 다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고. 5번 질문도 맞는 질문으로 많이 나왔어요. 답은 3번. 자, 18번.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예정지 미리 가서 써라 팔아라. 써라. 야, 네가 소유권은 못 주는데 사용수익권은 줄게. 지정처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4개니까 어렵겠네. 1. 종전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시기는 언제나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날이다. 뭐라는 거야 이거? 사용수익 정지, 종전토지 사용수익 정지되는 건 지정처분한 날이 아니라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죠. 통지할 때 몇 월 며칠부터 써라고 써 있으면 그 날부터 사용수익 하는 거라 그때부터 종전토지 못 쓰는 겁니다. 처분한 날이 아니라 효력 발생일 이렇게 해야 돼요. 틀렸고. 2번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할 때 미리 가서 써라 할 때 종전토지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통지를 해서 야 니네 먼저 가서 써 다른 사람한테 알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공고는 요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얘는 미리 가서 쓰지롱 니네들 못 쓰지롱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통지만 하는 거지 공고는 안 합니다. 역겨운 거 있으세요? 맞는 건데 2번이 동그라미 안 돼요. 이게 이상하게. 3번 환지 처분을 하지 않기로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럼 얘는 돈을 줘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돈 줬으면 사용수익하지 마라 명령해야죠.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는 사용수익에 관해 정지 명령을 못하면 돈 이거 안 나가죠. 돈을 주고 정지 명령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됐고 4번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시행자가 단독으로 하는 처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을 하기 전에 행하여야 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사업이 장기화될 때 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이 됐잖아. 그러면 환지 처분하기 전에도 행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해야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이 빨리 끝나면 예정지는 진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장기화될 때 나올 수 있는 임의적 처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4번 틀렸고 5번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있으면 이제 예정지에 종전토지의 소유권이 상실이 되고 예정지 이동한다가 아니라 종전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없어지고 그놈이 예정지로 이동하는 거죠. 소유권은 종전토지에 남아있어요. 다 틀렸네. 그럼 2번밖에 없구나. 답은 2번. 조금 예정지 가니까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다가 19번 보고 다행이다 이랬을 거야. 네가 있어 다행이다. 양호 나왔어. 누구야? 몇 번이에요? 1번. 이거 틀린 사람은 전 우주에 없을 겁니다. 진짜. 맞췄다고 좋아해도 안 돼요. 맞았어. 하나 맞았어. 이거야. 그럼 안 돼. 양호는 다 무조건 뭐야? 재건축이에요. 20번. 마지막. 이거 맞춰야지. 이런 거 맞춰야지. 정비법에서 재건축만 가지고 지문을 끄집어낼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단독 문제로 나옵니다. 옳은 거 찾는 거예요. 1번이요. 자,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조합만이 시행할 수 있다. 조합만이? 만이라는 거는 단서가 조합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 여쭙고 갈게요.
재개발은 조합도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20명 미만이면 토지 소유자 할 수 있고 재건축은 조합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천지지변일 때는 누가 빠르죠? 시장, 군수 등 공공이 더 빠르잖아. 그럼 조합 많이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틀렸잖아. 조합 많이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시장 군수 등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있을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걸 내가 찍었네. 그죠? 네. 2번. 시장 군수가, 이게 방금 한 거예요. 시장 군수가 직접 단독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인용되지 않았어요. 가능했어요, 방금.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조합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등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1번 찍은 사람은 2번 찍으면서 이거 이상하다 이래야죠. 3번.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 종합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한다. 거기 들어보세요. 안전진단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계획이 수립식이 도래한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비계획을 짜는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이방권자. 이방권자가 정비계획 수립식이 도래하면 안전진단하고 결과 나오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권자도 누구예요? 이방권자야. 시도지사가 왜 나와요 여기서? 이방권자는 이랬어야죠. 근데 답은 되게 쉬운 게 내가 딱 읽다가 많이 보던 건데 확실한 것 같아. 그럼 개 찍으라고 그랬죠. 1, 2, 3이 좀 헷갈리더라도 무조건 4번 찍었어야 돼요. 여기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하면 무슨 청구하죠? 이건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이상하게 지문에서 볼 때 나는 이상하게 1번 막 2번이라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답은 무조건 4번이 명확하니까 4번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5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이 법은 다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다 지정권자고 정비법은 다 시장, 군수 등이에요. 그 두 개만 알고 있어도 5번에서는 안 넘어갑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그래서 20번까지는 제가 일단은 중간고사니까 잠깐 푼 거고 기말고사 때는 아마 이제 주택법 좀 정비법 좀 남은 거랑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나올 거예요. 그 나중에 시험은 항상 보기 전에 한 30분만 내가 짧게 보던 걸 짧게 보잖아요. 보고 푸는 거랑 아예 안 보고 그냥 푸는 거랑 완전 달라요. 누가 짧은 시간에 빨리 한 번 더 받기 보냐, 그게 효과가 제일 높기 때문에 한번 모의고사 보기 전에 공법을 한번 무역집이라도 한번 이렇게 훑어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봤는데 막 이게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 기말고사 때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